첫 번째로는 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어부부 반도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6,7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40%십니다. 우선 3거래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0.58% 소폭 오르면서 오늘 종가는 13,820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16,000원대까지 한번 터치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까지 한번 오기는 했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사실 이 근방을 못 온 지 꽤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보유 비중이 40%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비중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부부 반도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난 목요일 날 방송하면서도 제시를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다음날 시초가가 너무 좀 떠서 시작을 해버려서 제가 그런 거를 좀 잡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그래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저는 지금 우리가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좀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반도체 쪽 안에 다시 AI 열풍들이 좀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반도체 종목은 요즘에 안 하면은 소외가 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 안에서 이제 재료가 조금 더 좀 두텁게 있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버브 반도체가 뭐 이렇게 좀 거기 안에서 더 짙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매수가를 보니까 가지고 계신 지는 꽤 되신 것 같고, 작년 뭐 하반기 전에 뭐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흐름을 보셨다시피 어버브 반도체는 자기 이제 순환 차례가 오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그다음에 반도체 뭐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가 왔었을 때는 분위기를 좀 먼저 이끌고 가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이제 뭐 참여를 하느냐 뭐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커지면서 삼성전자의 이제 뭐 한미일 AI 연합이 좀 형성이 됐었을 때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파운드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파운드리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이 과연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더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포인트였는데,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보셨다시피 요즘에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 쪽이랑 이제 파운드리 협력이 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도 뭐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붙은 이슈로서는 이제 SK 하이닉스 쪽을 봤었을 때는, 하이닉스가 이제 작년에는 HBM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 먹거리로, 그러니까 넥스트 HBM 이런 느낌으로 SiC 웨이퍼 쪽을 이제 좀 많이 좀 투자를 하고 먼저 이제 좀 앞서 가겠다라는 포부를 좀 밝히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뭐 SiC 기술 웨이퍼 관련된 그런 이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을 보니까 어버브 반도체가 좀 가장 좀 재료가 그쪽에선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랑 SK 쪽이랑 같이 요 SiC 웨이퍼 쪽에서 국제과제로 선정이 됐었던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은 지금 뭐 반도체 시장도 분위기가 올라와주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 반도체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를 같이 잘 갖고 있어서 저는 분위기는 뭐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는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죠. 오늘은 PCB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더 쓰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순환매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어버브는 재료를 많이 좀 포함을 하고 있어서 그런 여파가 더 위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너무 단기간 안에 빨리 올라가가지고 오늘은 단기 과열 장치가 좀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한 2거래일 정도는 더 단일가 매매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그 흐름 안에서도 크게 뭐 변동성은 좀 나오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자, 우리 차트를 좀 놓고 봅시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급등 이후에 다시 좀 대밀렸었던 부분들은 이제 요런 이제 단기 과열이 될 수 있을 만한 상승 여력을 좀 보여줘서 그거를 이제 좀 걷어가려는 그런 물량들이 좀 발현이 된 것 같고, 오늘은 뭐 거래량이 없는 위치에서 더 빠지지 않고 13,000원 부근에서는 뭐 매물대도 쌓아놨는데 뭐 지키는 그림들이 뭐 내일 그다음에 모레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재개가 되는 시점 안에서는 추가적인 활약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 종목을 좀 기대하고 그다음에 뭐 위쪽에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더욱이 뭐 이 종목을 기분 좋게 좀 가지고 계셔도 지금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의 흐름을 보니까 16,700원이면은 지난 금요일에는 아쉽게 좀 탈환이 안 된 가격이네요. 아직은 뭐 가격이 좀 높은 그런 부분이니까 저는 요거는 일단은 매수가를 목표로 해서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이거를 나는 추가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 13,000원 혹은 뭐 이제
뭐 그 이하 뭐 조정이 나오고 그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좀 더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이제 비중 조절을 좀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나와 있는 비중이 40%네요. 그러면 이제 뭐 현금 조달이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뭐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뭐 위쪽으로 기다리는 입장 안에서는 충분히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매수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뭐 이제 매수가 부근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1년 이상을 기다렸으니까 비중을 좀 덜어내는 식으로 보시되, 그 근접한 구간 안에서는 뭐 재차 상담 받으셔서 이제 뭐 남은 잔량들 줄여가면서 추가 수익을 좀 어디까지 볼지 이런 것들을 목표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가는 따라 잡아드리진 않을 거고요. 일단은 매수가 탈환이 될 때까지는 좀 같이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요즘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 꼭 가져가야 한다고도 의견 주셨습니다. 이 어보브 반도체 둘러싼 분위기도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우선은 조금 더 끌면서 기다려보면서 매수가를 목표로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매수가 부근 오게 된다면 저희 한 번 더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실시간 상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번호들 보이시죠? 빠르게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뵐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 현대리바트고요. 네, 현대리바트 궁금하시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7,600원에 15% 갖고 있습니다. 네, 7,600원에 15%. 우선 오늘 1.5% 오르면서 종가는 7,420원이네요. 혹시 이 종목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네. 단순히 그냥 가격이 좀 많이 내린 것 같아서 샀는데, 건설 경기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뉴스 같은 거 찾아보니까 별로 비전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네. 계속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갈아타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우선 저점인 것 같아서 들어가셨는데 뉴스들 찾아보다 보니까 조금은 불안하셔서 저희 연락 주셨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전문가님, 네. 현대리바트는 앞으로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 요즘 시장 안에서는 그렇게 막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 섹터는 아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건설 경기가 뭐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뭐 건설주들이 뭐 바닥을 찍었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안에 뭐 들어가는 뭐 현대리바트 같은 뭐 한샘 이런 기업들은 건설주들의 분위기를 뭐 건설주들이 막 치고 올라가고 분위기 랠리를 보여도 그 뒤에 이제 따라가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좀 분위기를 타고 갈 만한 내용들이 저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서서 이제 앵커님이랑 통화를 하실 때 좀 간단하게 좀 훑어보고 했는데, 이번에 뭐 사상 최대 실적 이슈도 있고 뭐 좋은 이슈들이 더해졌는데 발표가 나는 그 시점 안에서도 주가에는 반응이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뭐 작년, 재작년 적자 나오고 흑자 전환 세게 하고 이번에 이제 뭐 그 뉴스들 나온 거를 보니까 현대리바트에서 뭐 텍스트 희비라고 해서 뭐 열풍이 불고 그게 이제 매출을 좀 많이 땡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슈와 주가의 터닝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재료는 한번 던져졌는데 시장에서 지금 주가에는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안에서는 이제 뭐 다른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 이제 뭐 기업의 가치들이 지금은 상승 랠리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보다는 약간 재료, 그다음에 테마 혹은 뭔가 좀 약간 좀 자극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을 시장이 더 선호를 하는 그런 장세라서 저는 지금은 좀 매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를 좀 한번 놓고 볼게요. 그리고 현대리바트가 지금 주가가 한 7,000원대, 그러니까 10,000원이 안 되는 그런 주가인데 거래량의 흐름을 보면은 뭐 중간중간 한 번씩 들어오긴 하지만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37,000주 그리고 뭐 조금 더 떨어졌었을 때는 뭐 17,000주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막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추이도 뭐 하단을 계속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봉이나 주봉상 차트 안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뭐 바닥 돌파에 대한 신호들 그다음에 전환에 대한 시그널들이 저는 아직은 나오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내용들은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차트를 뒤집어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위쪽으로 한번 상승 랠리 보여주고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매물대 소화하면서 뚫으려는 모습처럼 기술적 분석이 좀 보여지죠. 이건 이제 차트를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거꾸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좀 하단으로 이제 뚫기 위해서 계속 좀 두드리는 모습이 기술적으로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전화를 주신 우리 시청자분께 뭐 제가 좋은 의견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매수가랑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위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상황 보면서 부담을 좀 줄여가면서 매도하는데도 저는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이제 기회비용 측면 안에서 좀 더 좀 매력적인 종목으로 갈아타시고 그쪽에다가 현금 투자를 좀 부담 없이 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끝으로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슈는 사실 나왔는데 시장에서의 반응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씩 덜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물론 선택하실 때 힘드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덜어가시고 그만큼 다른 잘 갈 수 있는 종목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예, 잘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꼭 다른 종목에서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받고 있고요.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한 잔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종목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으시고 커피 하나도 챙겨가세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주셨네요. 매수가는 41만 500원이고요. 보유 비중 15%십니다. 요즘 계속 오르는데 탈출 가능할까요? 이렇게 저희에게 여쭤봐 주셨고요. 그러게요. 요즘에 주가가 오름세 보이고 있네요. 오늘은 1.14% 올라오면서 종가는 39만 8,5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 초반에 40만 원 선도 잠깐 터치했었네요. 그래도 이 흐름 이어간다면 우리 시청자님 말씀처럼 탈출이 머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알테오젠 앞으로 어떨까요? 네, 뭐 탈출은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매수가랑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 분위기가 이렇게 나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죠. 요즘에 이제 알테오젠이 그 이제 시장 통계치들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알테오젠이 좀 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좀 올라오는 게 보여지고 우리 증시가 좀 힘을 쓰나 바닥을 좀 잡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니까 그 동안에 이제 가장 많이 올랐었던 뭐 상승률이 가장 잘 나왔었던 이런 알테오젠 이런 종목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알테오젠의 이슈는 뭐 투자하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뭐 분위기는 워낙 좋은 그런 상황이고 이제 뭐 1분기에도 글로벌 제약사들의 막 러브콜이 들어와서 이제 뭐 기술 수출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글들이 시장 안에서도 좀 많이 나와요. 왜 주가가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뭐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머크사의 그 키투루다라고 하죠. 뭐 거기에 대한 뭐 계약으로 인한 뭐 이제 뭐 자금벌이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업적인 전망, 그다음에 기업의 뭐 사업 역량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 좋아요. 근데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 좋은 부분들은 주가에도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 차트로 좀 넘겨 주실래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뭐 11월 달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이나 기업적인 내용들이 크게 변한 것도 없고 막 새로운 이슈가 확 터지면서 더해진 거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수의 분위기도 흐려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 좀 추세가 깨지고 차익 매물들이 나올 만한 분위기가 나오니까 그럴 때는 막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음봉이 이런 대형주고 시가총액 1등 종목인데도 뭐 7%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20%까지 이렇게 빠지는 현상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인 것도 맞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고 우리나라 안에서 유일하게 또 이제 뭐 블랙버스터급 의약품이랑 이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도 맞는데 그만큼 주가에 좀 많이
많이 반영이 저는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지금의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으니까 뭐 시장에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매수가의 탈출은 뭐 목표로 해보시되 이제 뭐 비중을 조금씩 좀 줄여 가시면서 뭐 추가 수익을 줄여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다시 한번 되밀려서 압박을 한다라고 하면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니까 혹시나 이제 추세가 깨진다라고 하면은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매매 성향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많이 지금 과열이 되어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이제 급등 종목들을 좋아하시고 매매하고 고점에서 따라가신 분들은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들을 좀 더 많이 겪어보고 저는 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알테오젠도 좋은 기업이지만 주가의 반응 여력 이런 거를 봤었을 때는 충분히 좋은 내용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된 바닥 종목들도 많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악재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많이 오른 종목이잖아요. 만약에 추세가 깨지게 된다면 이 손절가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반응이 덜 온, 아직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는 다른 종목들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의견 주셨거든요. 참고해 가시면서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카니님 어서 오시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사조시푸드 주셨고 매수가는 5,81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시네요. 요즘 상향식품이 잘 가서 혹시나 하고 샀는데 지지부진하네요. 오르겠죠? 이렇게 주셨는데요. 우선 이 거래일 연속 오름세 나타내긴 했습니다. 오늘 1.33% 올라오면서 5,350원이 종가고요. 봐보니까 1월 24일에 6,640원도 한번 터치를 했었네요. 최근에. 아무래도 사고 나신 이후로는 조금 밀려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삼양식품 보고 들어가셨다면 아마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기대하셨을 텐데 거기에 반응하는 또 부합하는 결과치는 아닐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사조시푸드 삼양식품처럼 한번 가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좀 확신을 드리기에는 조금 좀 아직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삼양식품이 요즘에는 이제 뭐 그 상담 의견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삼양식품은 더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과거에 이제 K푸드 유행으로서 테마가 막 시장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뭐 김, 그다음에 뭐 이제 김밥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뭐 떡볶이 관련된 그러면서 막 테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K푸드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삼양식품 말고는 막 이렇게 발현이 되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서 그 음식 테마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막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뭐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본의 뭐 원전수 쪽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수산물 관련된 뭐 이슈들 아니면 이제 뭐 곡물 피해로 인한 수해 뭐 이런 내용들이 테마가 좀 더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뭐 재난성 이슈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좀 떨어지고 있어서 뭔가 좀 확신하기에는 좀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바닥에서 보여지는 좀 기술적인 흐름들이 그래도 지금 위쪽을 두드리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면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반응을 조금 더 좀 지켜보시는 게 그다음에 이제 뭐 가격 전략으로서의 대응도 좀 뭔가 이제 하단선을 깔끔하게 딱 잡아놓고 시원시원하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좀 넘겨주신다라고 하면은 뭐 많이 조정이 나온 상황 안에서 뭐 거래량 늘려놓고 위쪽으로 이제 돌파를 시도를 했죠. 그리고 이때 이제 보니까 상한가 이력에 대한 뭐 특징주 부각들이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주가는 이쪽 바닥에서 일단은 바닥은 좀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위쪽을 두드리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음봉으로 조정이 나왔었을 때는 그다음에 쉬어가는 횡보가 나왔었을 때는 거래량을 줄이고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사실 뭐 하루하루 움직임이 적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뭐 여기 있는 하단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평선의 지지라던가 이런 게 이제 깨져서 뭔가 매도 심리로
우위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좀 더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평선은 계속해서 좀 우하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위쪽을 두드리면서 이제 수렴하는 그림들이 나올 텐데, 그때 위쪽으로 돌파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이게 이제 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양식품의 흐름이 좋아지고 개선이 되고 신고가를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뭐 흥행이 한 번쯤은 뭐 테마로 오지 않을까, 요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보시고, 저도 모니터링 해볼 테니까 5,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은 좀 더 기다리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뭐 익절 혹은 뭐 부담 없는 탈출을 목표로 해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주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5,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전까지는 가지고 가면서 이 종목 반응이 오는지 지켜봐 보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전화 또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뵐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펌텍코리아인데 네, 펌텍코리아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43,500원 정도, 한 8% 정도 돼요. 네, 매수가는 43,5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8%. 오늘 시장에서 꽤 밀려 내려왔네요. 6%대 하락 보이면서 41,2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 이 종목 언제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한 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주. 한 3주 전이요? 이게 실적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걸 샀는데 네. 실적이 좋다고 그러고 그 이후로 그냥 떨어지던데, 거꾸로. 실적이 그게 좋다고 이해가 해서. 안 돼서. 예. 알겠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해서 들어갔더니 오히려 기대한 것과 반대인 상황이신 거죠. 예. 이 종목 대응 전략 같이 세워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네. 전문가님, 이거 실적 보고 진입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네. 전망은 좀 어떻게 봐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좀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뭐 의아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 안에서는 항상 주가는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터지는 경우들은 실적이 한 요만큼만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어닝 서프라이즈로 실적이 이만큼이나 나왔다고, 근데 그게 주가의 기대감으로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었어.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실적 결과치를 통해서 뭐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뭐 움직임이 기존의 상승 여력들이 막 계속 나오고, 보통 뭐 잘 올라가는 종목들, 상승 추이를 밟고 있는 종목이 그 당시에 올라가는 이유가 다음 분기 아니면 뭐 연간 실적이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실적 발표가 되는 상황 안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나 뭐 실적이 좀 만족스럽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서 올라갔는데 이제 실적 다 나왔잖아, 그럼 이제 올라갈 만한 재료가 떨어졌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 소진이 되는 경우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영화 개봉에 앞서서 뭐 어떤 영화가 개봉 전에 엄청나게 막 그 배우들도 좋고, 그다음에 뭐 그 사전 인기도도 굉장히 높고 막 그래서 막 기대감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막상 개봉하고 뭐 좋은 성과가 나오고 막 관객 수가 나오고 그래도 뭐 관련된 종목들이 개봉과 동시에 재료 소진으로 뭐 빠지거나 뭐 대밀리는 이런 경우들도 뭐 상당히 좀 많죠. 그래서 뭐 이번에 주가가 좀 내리는 부분들은 저는 그런 기대감들이 재료가 좀 소진이 되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를 좀 먼저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펌텍코리아는 이제 화장품 용기 업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에 K뷰티 수출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잘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화장품주, 그러니까 뭐 화장품 섹터라고 이제 구분을 하면 되겠죠. 화장품주들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좀 좋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주가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는 몇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펌텍코리아도 이 정도면은 저는 지금까지는 충분히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 안에서는 뭐 실적이 좋고 뭐 그런 내용들이
모든 종목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었을 때도 지금은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미증시보다는 지금 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뭐 외국인 수급들이 막 묵직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시장 안에서는 뭔가 좀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당장 이슈화 될 수 있을 만한 뭐 섹터라던가 테마 이쪽에 돈이 좀 더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뭐 실적 내용과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게 주가에는 충분히 많이 반영이 돼서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실적 기대감이 최근에는 반영이 됐다가 발표가 나왔고 뭐 그거를 막 더 뒤엎을 만큼 놀랄만한 실적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압박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으시니까 저는 일단은 뭐 손절가를 먼저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39,000원 뭐 요 정도까지는 좀 잡아놓고 기다리시되 매수가 부근으로 좀 다시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부담 없는 위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을 꼭 계속 가져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좋은 내용들은 지금 충분히 주가에 거의 뭐 2년 동안 계속 반응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많이 오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거 매수 지금 현재 매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재작년 대비해서 15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무리해서 좋은 기업이네 하면서 무리해서 따라갈 정도의 그럴 좀 캐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부담을 좀 줄여주는 구간 안에서는 다른 종목 쪽으로 좀 넘어가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고 의견 주셨거든요. 저희가 손절가는 39,000원 잡아드리고요. 매수가 부근으로 온다면 정리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정리를 하겠죠. 예. 네, 매수가 부근에서는 잘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